안녕하세요. 스토어 운영에 꼭 필요한 레시피와 꿀팁을 다양하게 제공해 드리는 스토어 레시피입니다. 오늘은 식당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레시피와 꿀팁 제 2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은 식당에 방문하기 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시나요? 맛집이라던데 기대된다.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음식 사진 예쁘게 찍어야지. 맛있는 거 먹고 힘을 내보자. 배가 너무 고프다. 얼른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식당에 방문하시죠? 우리 식당에 찾아오시는 고객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매장에 방문합니다. 이런 고객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사진을 먼저 볼까요? 공장의 한 남자가 마이크를 들고 무언가 말을 하고 있네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라이브 렉터, 라이브 강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이브 강사들은 1865년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시가 공장에서 하루 종일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문학책을 읽어주는 일을 했어요. 라이브 강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발음과 웅변 능력을 갖추어야 했죠. 라이브 강사는 높은 단상에 앉아 쿠바와 미국 신문부터 고전 문학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이 선택한 글을 읽었고 그들의 목소리와 웅변 능력으로 많은 노동자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1895년 라디오의 등장으로 라이브 강사는 사라진 직업이 되었습니다. 2022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고 있는 현재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는 서비스 또한 새로워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가 있는 시대를 말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로봇, 인공지능 스피커, 키오스크, AI 등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죠. 혹시 남산타워에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타주는 카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곳에는 로봇 바리스타 빌리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빌리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드는 시간은 약 1분 7초. 원두 그라인딩부터 템핑, 에스프레소 추출, 샷 글라스 세척과 건조, 커피 찌꺼기를 버리는 뒷마무리까지 혼자서 해내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용산에 있는 영화관을 가면 영화관 의자에 객석 의자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여 예매되지 않은 좌석은 사용할 수 없도록 락을 잠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의 키오스크를 통해서 영화표를 예매하고 예전에는 직원이 상영관 앞에서 티켓을 확인했다면 객석 의자 제어 시스템을 통해 내가 예매한 좌석만 의자가 내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라디오의 발명으로 인해 라이브 강사가 사라졌듯이 로봇 바리스타 빌리, 영화관의 키오스크와 좌석 제어 시스템으로 인해 서비스 직원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존의 직업들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보고 있죠. AI가 대신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고 사람과 대화를 하는 시대가 열렸지만 사람은 인공지능이 절대 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객의 정서 관리입니다. 고객의 정서 관리로 라포 형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상호 신뢰관계를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예요. 식당 현장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우리 매장에 처음 방문한 초면 고객 관리입니다. 초면 고객은 구면 고객과는 달리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을 하죠. 직원이 초면 고객을 위해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90% 이상의 고객이 재방문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감정과 기억이 없는데 다시 방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고객과의 신뢰를 통해 정서적 유대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좋은 첫인상은 신뢰의 전제이다. 우리가 고객을 처음 만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바로 고객을 맞이하는 순간이죠. 고객에게 진심을 담은 정중한 태도로 인사하며 테이블 안내까지 5에서 10초 동안 좋은 첫인상과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낯선 환경에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변 모든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인상을 판단해요.
식당과 직원을 보고 호감이 가는지, 좋은 기분이 드는지 판단하는데 1초의 시간이면 충분하죠. 긴장을 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고객과 눈을 맞추며 미소 지은 얼굴로 인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기가 웃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같이 따라 웃게 되지 않나요? 두 번째, 고객과 50cm 근접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죠.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이야기한 공간 근접성 이론에서는 사람들 간의 거리를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인 거리 4가지 형태로 나누었어요. 사적인 거리는 45에서 120cm 사이의 거리로 45cm 거리인 친밀한 거리보다 조금 먼 정도의 거리예요. 50cm는 고객과 친밀감을 유발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죠. 고객이 방문하면 직원이 멀리에서 인사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고객 가까이 다가가 반갑게 맞이 인사를 하고 테이블로 안내하는 것이 호감과 신뢰도 형성에 좋답니다. 세 번째, 유사성과 반복성은 고객의 경계심을 풀리게 합니다. 고객의 행동, 자세, 말투 등을 비슷하게 따라하면 고객의 경계심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비슷한 것이나 연결되는 요소를 발견했을 때 이에 반응하고 관심을 갖게 돼요.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좀 더 호감이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객의 말을 반복해서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고객이 식당에 들어오면서 밖에 날씨 진짜 좋다 라고 말한다면 직원은 맞아요, 밖에 날씨 진짜 좋죠? 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대화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직원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지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직원이 고객인 나에게 호응하고 경청하면 고객의 마음은 크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고객과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면 고객의 마음을 우리가 사로잡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찾으려는 서비스 마인드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나의 진심을 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인드 서비스가 2022년 현재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입장일 때의 나를 위한 마인드셋입니다.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그 마음을 겉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7대 38대 55의 법칙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 간의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요소, 청각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비언어적 요소인데요. 이 비언어적 요소에는 표정, 자세, 용모, 복장, 동작 등이 있습니다. 아직 비언어적 요소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시죠? 여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응, 듣고 있어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행동은 다른 곳을 보고 있죠?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얼굴에서 벌써 지친 표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파 위에 누가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집에서 아버지들에게 많이 보이는 모습이죠. 어릴 때 아버지가 뉴스를 보고 있을 때면 몰래 만화 채널로 돌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로 채널 돌리지 마라, TV 보고 있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비언어적 요소입니다. 비언어라고 하지만 온몸으로 말하고 있죠? 이러한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말을 믿게 되나요? 행동을 믿게 되나요? 들리는 말보다 보이는 행동을 믿게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고객을 응대할 때에도 말로만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식당에서 하면 좋은 비언어적 행동으로는 고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고객의 말에 미소를 보이는 등의 행동이 있어요. 고객에게 인사를 할 때 말로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미소를 띠고 몸짓, 손짓으로 고객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고객님이 응대를 요청하면 대답만 하지 않고 빠르게 다가가 고객님의 눈을 보면서 응대를 한다면 더욱 적극적이고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죠? 인공지능은 할 수 없고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고객 정서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좀 더 심화하여
고객 서비스에 대해 고민해 보았을 때 요즘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고객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고객 서비스의 과거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과거 고객의 만족도를 중요시했던 CSM부터 고객과의 친밀한 정서 관리를 이야기한 CRM을 거쳐 2010년대 이후 고객 경험 관리인 CEM으로 서비스 트렌드가 점차 진화하였습니다. CEM은 우리 브랜드, 우리 가게를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경험을 주는 것이 목표이며 전체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 한 명 한 명의 감성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 현재 모든 요식업 브랜드와 많은 식당들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맛있고 퀄리티가 좋은 음식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식당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식당의 컨셉과 어떻게 우리의 음식과 브랜드를 고객들에게 보여주는지에 대한 브랜딩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요즘 고객들은 소문난 맛집이어도 한번 경험했다 싶으면 새로운 식당인 다른 곳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찾고 싶고 알리고 싶은 매력적인 가게가 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일반 음식점 업소는 총 68만 3,481개소가 있습니다. 약 68만 개의 식당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식당들 중에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식당은 어떤 경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5가지의 감각이 있죠. 오감을 자극하면 기쁨, 놀람, 신뢰, 심지어 기대감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어요. 현명한 기업들은 여러 제품들과 서비스의 고객들의 감각을 자극하고 감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요. 매장과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하여 튼다거나 고기 냄새가 더 날 수 있도록 환풍기로 바람을 일으켜 지나가던 고객의 발길을 사로잡거나 고객이 직접 작은 절구에 깨, 검은깨 등을 빻아볼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이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오감을 자극하는 경험 요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오감을 통해 느낀 좋은 감정은 오랫동안 그때를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이 캐나다 컨설팅 업체인 베르데 그룹과 공동조사한 불만 고객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직접 회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은 단지 6%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고객들은 불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안 오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고 다시 눈길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고객 이탈의 이유나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고객이 불만을 느끼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제품 또는 서비스 자체에 대한 불만, 서비스 직원의 응대에 대한 불만, 고객 개인의 문제로 인해 생긴 불만 등이 있습니다. 기존 고객이 거래를 중단하는 이유에서 5%는 친구의 권유, 9%는 경쟁사의 회유, 14%는 상품의 질에 해당하고 68%를 차지하는 인적 서비스상의 문제가 가장 큰 불만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인적 서비스상의 문제란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직원의 응대 태도, 규정만 내세우는 안내, 미숙한 업무 처리, 책임 회피 등 접점 직원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식당에서 발생하는 불만 상황 2가지를 예시로 들어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식당에서 우동 국물을 따로 더 달라고 부탁했는데 직원이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은 상황과 식당 직원이 주문을 정확히 받고 음식을 제공해 주었으나 그 과정에서 직원이 무표정으로 태도가 무성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상황 중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느 상황에서 기분이 더 상하는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 1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이런 실수는 되풀이될 가능성이 낮은 문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반면 상황 2에서 무성의한 태도는 특정 개인을 지목한 행동이라고 여기며 단기적인 실수라기보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단 1회의 부정적인 기억을 상쇄시키려면 고객인 12번의 긍정적인 서비스를 경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객이 식당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에는 긍정 기억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해요.
이런 불만 상황에서 고객의 긍정적인 경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직원은 고객과 눈을 맞추어서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 고객과의 정서적 교류를 나누어야 해요. 고객이 요청하는 상황을 노트에 받아 적거나 재확인하는 등의 모습은 단시간 내에 고객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고객에게 감사한 일을 찾아 표현하면 좋아요. 고객이 식당에 전화를 하였지만 늦게 받은 경우에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보다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로 감사 인사를 하면 좋아요. 죄송하다는 부정적 단어보다는 감사하다는 긍정적 단어로 인사를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된답니다.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감사함을 표현해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고객 경험 관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고객 경험에서 중요한 3가지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 품질입니다. 식당에서의 제품 품질이라고 하면 바로 음식이겠죠. 고객이 우리 매장에 와서 음식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것은 음식을 직접 경험해보면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죠. 식당에서는 한 달 전의 음식의 맛과 오늘 나온 음식의 맛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 레시피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정한 맛을 유지하여 고객이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객 서비스는 고객 응대 매뉴얼, 고객과의 상호작용, 결제 카운터에서 결제 후 배웅하는 순간까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식당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순간부터 배웅하는 순간까지 일련의 과정 모두가 고객 경험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고객의 피드백을 듣고 현장에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객 반응을 측정하는 것으로 브랜드에 대한 고객 인지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객 응대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우리 매장만의 고객 서비스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식당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고객이 다시 우리 매장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재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객들은 음식의 맛과 가격도 중요하지만 고객 응대 서비스와 매장에 방문하여 기억에 남는 좋은 경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 서비스에 만족했을 때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흔쾌히 지불할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고객 경험을 위해 현장 직원은 고객과 만나는 접점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식당 현장에서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고객이 매장에서 경험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우리가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서비스 현장에서 MOT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비스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MOT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서비스 직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